요양보호사 시험 어렵다고요? 10문제 중 6문제만 맞으면 합격입니다. 그게 끝입니다. 오늘도 합격을 향한 10분 루틴.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공부 루틴은 채널길. 31번 문제입니다. 65세 이상 노인에게 권장되는 예방접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1번, 폐렴구균은 매년 한 번 접종한다. 2번, 인플루엔자는 매년 2번 접종한다. 3번, 100일에는 10년마다 접종한다. 4번, 파상풍은 한 번 접종했다면 10년마다 추가로 접종한다. 5번, 대상포진은 과거에 홍역을 앓았다면 접종할 필요가 없다. 정답은 4번. 파상풍은 한 번 접종했다면 10년마다 추가로 접종한다입니다. 해설입니다. 예방접종은 노인 건강관리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파상풍, 디프테리아, 백일에는 10년마다 추가 접종이 권장되며 폐렴구균은 1회, 인플루엔자는 매년 한 번 접종하는 것이 올바릅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파상풍은 10년마다 추가 접종입니다. 32번 문제입니다.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서비스 과정과 결과를 기록하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1번 기관의 수익 구조 분석, 2번 업무 성과에 따른 보수 책정, 3번 요양보호사의 업무 부담 경감, 4번 기관 중심의 서비스 계획 수립, 5번 요양보호 서비스의 연속성 유지. 정답은 5번 요양보호 서비스의 연속성 유지입니다. 해설입니다. 첫 번째, 기록의 목적은 대상자의 상태, 반응, 서비스 내용을 명확히 남겨 다음 요양보호사나 기관이 연속적으로 같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보수 책정이나 기관 운영 목적이 아니라 대상자 중심의 돌봄 품질 유지가 핵심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 요양보호 서비스의 연속성 유지입니다. 33번 문제입니다. 요양보호사의 업무보고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1번, 미납된 장기요양보험료를 청구하기 위해. 2번, 대상자 가족의 부양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3번, 요양보호사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4번, 기관의 이윤 증대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5번, 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답은 5번. 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입니다. 해설입니다.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안전과 건강을 직접 관리하는 직무를 수행합니다. 업무 중 발생한 사고, 이상 반응, 환경 문제 등을 즉시 보고해야 기관이 신속히 조치하고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반면 1번과 4번은 행정경영 목적에 해당하고 2번은 가족의 역할과 관련된 내용, 3번은 서비스 중심 개념으로서 보고의 목적과는 다릅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 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입니다. 34번 문제입니다.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65세가 되어야 작성할 수 있다. 2번,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를 등록하면 의료기관에 연동된다. 3번, 연명의료 중단 의향을 명시해도 심폐소생술은 시행한다. 4번,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를 등록한 이후에는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5번, 연명의료 중단 이후에도 물과 영양분은 공급된다. 정답은 5번. 연명의료 중단 이후에도 물과 영양분은 공급된다. 입니다. 해설입니다.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는 19세 이상 성인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작성할 수 있으며 회복 가능성이 없는 말기 환자에 한해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때 연명의료는 인공호흡기, 심폐소생술 등 생명 연장만을 위한 처치를 의미하며 물과 영양분 공급은 기본적 돌봄에 해당하므로 계속 제공해야 합니다. 오답 보기들을 고쳐보면 1번 19세 이상이면 작성 가능합니다. 2번 의료기관 자동 연동은 아닙니다. 등록 기관을 통해 확인됩니다. 3번
연명의료 중단 의향이 있으면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지 않습니다. 4번. 작성 후 언제든 철회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입니다. 35번 문제입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인종 적응 단계는 보기 1. 자신의 병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사실로 받아들이려 하지 않음. 보기 2. 진단이 틀렸다는 생각으로 여러 병원을 다니며 진료를 받음. 1번 부정, 2번 분노, 3번 타협, 4번 우울, 5번 수용. 정답은 1번 부정입니다. 해설입니다. 죽음에 직면한 사람이 보이는 심리적 적응 과정을 큐블러-로스는 5단계로 구분했습니다. 그 첫 번째 단계가 바로 부정 단계입니다. 이 시기에는 그럴 리가 없어, 진단이 틀렸을 거야와 같은 반응을 보이며 자신의 상태를 인정하지 않고 여러 병원을 옮겨 다니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는 현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방어 반응입니다. 1번 부정은 진단을 인정하지 않고 현실을 회피하는 단계 정답. 2번 분노는 왜 나야? 하며 화를 내는 단계. 3번 타협은 조금만 더 살게 해달라는 식의 협상 단계. 4번 우울은 절망감과 상실감이 깊어지는 단계. 5번 수용은 죽음을 평온하게 받아들이는 단계. 따라서 정답은 1번 부정입니다. 36번 문제입니다. 입맛이 없는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1번 혼자서 조용히 식사하게 한다. 2번 가벼운 운동을 한 후 식사하게 한다. 3번 감칠맛 나는 단 음식 위주로 제공한다. 4번 비슷한 색깔의 여러 가지 반찬을 제공한다. 5번 반찬을 모두 잘게 썰어 먹기 좋게 제공한다. 정답은 2번 가벼운 운동을 한 후 식사하게 합니다. 입니다. 해설입니다. 입맛이 없는 노인은 대사 기능이 저하되어 식욕이 떨어지기 쉽습니다. 이때 가벼운 운동을 하면 혈액순환이 활발해지고 위장 운동이 촉진되어 식욕이 향상됩니다. 오답 보기들을 살펴보면 1번 혼자서 조용히 식사하게 하는 것은 사회적 고립감을 유발할 수 있으며 3번 단 음식 위주는 영양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4번 비슷한 색깔의 반찬은 시각적 자극이 약해 식욕을 돋우기 어렵고 5번 모두 잘게 써는 것은 식감이 단조로워 식사 흥미를 떨어뜨립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입니다. 37번 문제입니다. 치매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1번 대상자와 함께 생선 가시를 바른다. 2번 투명한 유리 접시에 음식을 담아준다. 3번 의치가 느슨하면 의치를 빼고 식사하게 한다. 4번 평소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면서 식사하게 한다. 5번 식탁 위에 소금을 놔두고 간을 스스로 맞추게 한다. 정답은 3번 의치가 느슨하면 의치를 빼고 식사하게 합니다. 입니다. 해설입니다. 치매 대상자는 판단력과 인지 능력이 저하되어 음식물 삼킴 시 흡인 위험이 높습니다. 의치가 느슨하면 잘못 삼켜 기도 폐쇄의 위험이 있으므로 반드시 의치를 제거한 후 식사하도록 돕는 것이 안전합니다. 오답 보기들을 고쳐보면 1번은 생선 가시를 함께 바르다 보면 위험할 수 있고 2번은 투명한 접시는 시각적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4번은 시청 자극으로 집중력이 떨어져 식사량이 줄 수 있으며 5번은 소금을 스스로 조절하게 하면 과연분 섭취의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 38번 문제입니다. 가루약을 복용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1번 복용 중인 물약에 섞어준다. 2번 혀 밑에 넣어 녹여 먹게 한다. 3번 가루약을 나누어 여러 번 먹인다. 4번 숟가락에 약을 담아 물로 녹여 먹인다. 5번 입에 물을 머금게 한 후 약을 털어 넣어준다. 정답은 4번 숟가락에 약을 담아 물로 녹여 먹입니다. 입니다. 해설입니다. 가루약은 목에 달라붙기 쉽기 때문에 적은 양의 물로 미리 녹인 후 숟가락으로 천천히 복용하게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특히 노인이나 연하 장애가 있는 대상자는 삼킴 곤란으로 인해 기도로 들어갈 위험이 있으므로 반드시 물에 충분히 풀어 복용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오답을 살펴보면 1번처럼 다른 약에 섞으면 약효가 변할 수 있고 2번은 혀 및 복용은 가루약 복용법이 아닙니다. 3번은 양량이 정확하지 않아 위험하며 5번은 질식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입니다. 39번 문제입니다. 물약을 복용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약병 뚜껑의 안쪽이 위를 향하도록 바닥에 놓는다. 2번, 색이 변한 물약은 흔들어 섞어 먹인다. 3번, 계량컵을 바닥에 내려놓고 물약을 따른다. 4번, 물약을 따른 후 손으로 약병 입구를 닦는다. 5번, 약병 라벨이 붙은 쪽으로 물약을 따른다. 정답은 1번, 약병 뚜껑의 안쪽이 위를 향하도록 바닥에 놓는다입니다. 해설입니다. 약병 뚜껑의 안쪽은 약의 내용물이 묻을 수 있는 부분이므로 청결 유지를 위해 반드시 위쪽을 향하도록 두는 것이 원칙입니다. 약병 입구를 손으로 닦거나 라벨 방향으로 따르는 것은 오염 위험을 높입니다. 또한 색이 변한 물약은 변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절대 복용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입니다. 40번 문제입니다. 대상자의 귀에 물약을 투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1번, 냉장고에서 꺼내어 바로 사용한다. 2번, 약을 넣은 쪽 귀를 아래로 향하게 한다. 3번, 귓바퀴를 후하방으로 잡아당긴 후 약을 넣는다. 4번, 약을 넣기 전에 면봉으로 귀 속을 깨끗이 닦아준다. 5번, 귓구멍 측면을 따라 약이 흘러 들어가게 점적한다. 정답은 5번, 귓구멍 측면을 따라 약이 흘러 들어가게 점적한다입니다. 해설입니다. 귀에 물약 귀약을 점적할 때는 귓구멍 중앙이 아닌 측면을 따라 천천히 흘려 넣는 것이 안전합니다. 약이 직접 고막에 닿으면 통증이나 어지럼증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귓구멍 벽면을 따라 약을 점적해야 합니다. 또한 귀약은 실온에서 따뜻하게 한 뒤 사용하며 면봉으로 귀 속을 세게 닦는 것은 상처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입니다. 10문제 끝. 10문제 중 6문제 이상 맞히셨다면 오늘도 합격 루틴 성공. 요양보호사 시험. 필기시험, 실기시험 각 60점이면 합격입니다. 매일 딱 10분. 이게 진짜 합격 습관. 좋아요는 오답노트로 다시 풀고 구독은 합격까지 함께 가는 출석 체크. 하나씩 쌓아가는 합격 습관. 다음 영상에서도 함께 할게요. 여러분의 루틴 응원합니다. 공부 루틴은 채널길